2002년 10월 12일 저녁 8시 55분경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경찰서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나라이 강변 하천 부지에서 차 한 대가 막 불타고 있어요. 신고를 받자마자 소방대는 바로 현장에 도착,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들이나 소방대원들은 그냥 간단하게 불량서클 10대 애들 몇 명이 차에 재미삼아 불을 질렀나 보네 이 새끼들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불을 다 진압했을 때 차 안에서 저게 뭐야? 사람이야? 아닌가? 정확히 구분도 안 되는 무언가가 차 뒷좌석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심상치 않음에 구급대원들이 경찰서로 연락해요. 확인 좀 해봐라. 그렇게 경찰까지 도착, 차 안을 살펴보는데 뒷좌석과 조수석 사이에 남자 한 명이 웅크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너무 다 타버려서 육안으로는 얼굴하며 누군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태, 다 타버린 거죠. 그런데 딱 하나 확인이 가능했던 건 이 남자 왼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차 문이요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차 열쇠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현장 주위를 수색하던 경찰은 차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왜소한 체격의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 여자였어요. 그녀 몸에도 불에 탄 흔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만큼은 아니었어요. 등 쪽이나 손발 일부가 탄 정도, 얼굴은 거의 타지 않은 상태로 눈이 열린 채 얼굴 자체가 검붉게 변해 있었다는데 그럼 이 여자는 왜 죽었나? 몸에 칼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허리와 복부에 찔린 게 치명상이었어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남자 왼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다고. 이 칼과 그녀 몸에 있는 칼자국 딱 대봤더니 일치. 그럼 이 남녀는 누구인 걸까? 바로 신원 확인됩니다. 사망한 여자의 이름은 24살이었던 모모이 노조미. 차 안에서 발견된 남자의 이름은 그녀의 남자친구, 동갑인 사카이 히로키였습니다. 불이 난 차는 사카이 히로키 차였어요. 확인 결과 불이 난 이유는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네. 경찰이 현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되게 외진 곳에서 불이 났다는 것. 부근에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거기다 화면에 이곳에 차가 주차돼 불이 나 있었는데 그 주차 공간, 주차선이요 되게 좁았대요. 그런데 깔끔하게 잘 주차가 된 상태에서 불이 나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럼 그냥 막 대고 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에 딱 잘 맞춰가지고 잘 대져 있는 상태. 좀 특이하다. 현장에서 얻은 단서에 따라 경찰이 제일 먼저 추정한 건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일방적인 사카이의 극단적인 선택. 여자친구 모모이와 강변으로 드라이브 왔다가 말싸움이 났고 열 받으니까 그냥 확 죽여버린 거지. 죽이고 나서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이, 모르겠다. 나도 죽을란다. 문 다 잠가버리고 불지른? 그럼 뭐 때문에 말싸움이 났을까? 이 모모이의 직업이요, 성인 AV 배우였어요. 이게 싫었던 거지. 어느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이 문제로 그만둬라, 싫다 라면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 사건 너무 많은 게 이상해. 의문점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아니 사카이 히로키가 차에서 탄 채 발견됐잖아요. 그럼 폐에 엄청난 연기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부검 결과 두 사람 다 폐에 연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폐에요, 담배 한 개 피분의 연기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불에 탔네. 밖에 쓰러져 있던 모모이는 그렇다고 쳐도 사카이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두 번째 의문점, 사카이의 상태예요. 부검했더니 폐는 물론이고요. 머리에 둔기로 강하게 맞은 두개골 함몰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카이가 생전 누군가한테 습격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사건 당일 차 안에서 둘이 싸운 거지. 사카이가 모모이를 먼저 칼로 찔렀고
열받은 모모이가 피를 막 흘리면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나? 그리고 막 칼에 찔린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왔고 차 옆에서 쓰러진 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차 안에 사카이만 있는 상태로 차 문이 다 안에서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카이가 여자친구한테 둔기로 머리 얻어 맞아가지고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차 밖으로 도망가네. 이때 사카이, 너라도 살아라. 난 죽을란다. 라는 마음으로 막 피를 흘리면서 차 문을 다 잠그고 등 위로 불을 질렀다. 아니 이게 함몰까지 된 상태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정신이 있었을까요? 만약 차 문이 안 잠겨 있는 상태였다면 모모이와 둘이 다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났고 열받아 불을 질러버렸고 놀란 그녀가 칼에 찔린 채 차에서 기어 나오다가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모모이가 차에서 나오고 나서 사카이가 차 문을 잠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함몰됐단 말이에요. 뭐로 내리쳤길래 함몰이 됐을까? 그 범행 흉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혈흔도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녀는 칼에 찔리고 남자는 머리가 함몰됐는데 차 안에 피가 없어. 왜? 다른 곳에서 제3자 범인이 이미 죽이고 둘 다 죽은 상태에서 차에 태워져 불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차에 피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이 모모이 차 밖에 있었잖아요. 그녀 죽지 않았던 거지. 그녀가 차에 불이 나니까 놀래가지고 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면 차에 피가 있어야죠. 칼에 찔린 상태였는데. 그녀가 기어 나왔으면 차 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녀가 기어 나오는 걸 본 범인이 차 키로 띠링 다시 잠갔나? 굳이? 사카이 이미 죽은 상태로 차에 태워졌고 그녀도 기절 상태로 차에 태워진 거지. 이 범인은 두 사람 다 죽었다고 이제 불을 질렀는데 모모이가 깬 거지. 그래서 기어 나왔고 이걸 범인이 알고 차 밖에서 칼로 찌른 거지. 이것도 이상해요. 그럼 쓰러져 있던 현장에 피가 있어야죠. 모모이가 쓰러져 있던 곳에 피 없었는데. 또한 등유로 불을 질렀다고 추정하는데 현장에서 등유 발견 안 됩니다. 불을 지른 도구가 현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들고 갔다는 건데. 거기다 의문점 넷. 사카이 손에 쥐고 있던 칼, 사카이 어머니 왈, 사카이 집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다. 거기다 칼이 왼손에 쥐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사카이 태생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02년 5월부터 오른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소용이 없어. 오른팔 쓰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실제 이 문제를 회사에도 얘기했었다 하더라고요. 약 5개월 전부터 오른팔이 쓰기 힘들어지니 어떡해요. 왼팔로 생활해야 했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왼손잡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칼 왼손에 쥐어져 있었죠. 만약 제3자가 그의 왼손에 쥐어 놓은 거라면 의외로 그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다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은 그가 왼손을 자주 쓴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둘 사이에 벌어진 문제였다면 차를 타고 둘이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신발이 신겨져 있어야죠. 이 두 사람 다 맨발이었습니다. 두 사람 신발 사카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아니 운전을 사카이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맨발로 해서 왔다는 거야? 두 사람이 서둘러 나가느라 신발 신고 나오는 것도 잊어버렸어?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신발도 못 신고 나간 거야? 아니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의식 잃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던 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사카이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요, 그의 집 컴퓨터에서 사건 당일 오후 진짜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둘이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지금 옆에 사진인데 너무 사이 좋아 보이죠? 아무 갈등 없어 보이는데 몇 시간 후 이 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둘이 싸웠대요. 아니, 사건 당일 찍힌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 둘 사건 당일 몇 시간 전까지도 친구들과 연락하고 통화한 게 확인됐어요. 별다르게 우울한 것도 없었고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대요. 특히나 사카이는 야, 나 내일 밴드 공연하니까 꼭 와야 돼? 다음날 공연에 친구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 말도 안 되죠. 앞서 언급했지만 이 모모이 노조미 AV 성인 영화배우였어요. 처음에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된 게 모모이 역시도 처음에는 성인 영화배우, 에로배우 별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모모이 노조미는 이 업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가 148이었대요. 아담하니 귀여워. 이걸 회사에서 밀고 나간 거예요. 2001년 4월 5일 처음 영화를 찍기 시작. 이건 뭐 찍는 영화마다 그냥 흥행의 연속이야. 덩달아 큰 돈을 만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죠. 돈맛을 느끼게 되니 모모이는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살해되기 직전까지 그녀는 총 20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만큼 그녀의 몸값도 막 치솟죠. 그녀의 몸값이 막 치솟으니 그녀를 데리고 있는 우리 회사도 돈방석에 앉았어. 회사는요, 그녀를 더 굴리기 시작합니다. 영화만 찍게 놔두지 않아요. 다른 여배우들과 걸그룹을 만들고요. 예능 출연은 물론이고 노래 부르고 음반도 내게 합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이때 사카이 히로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기 제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사실 사카이와 모모이 이 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고등학교 때는 안 친했대요. 2001년 5월 달에 사카이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밥을 먹는데 그 동창 중에 한 명이 야, 너 모모이 기억나냐? 라고 하면서 모모이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날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매일 연락, 자주 만나고 하다가 같은 해 7월 연인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 사실 사카이 이때 3년 동안 사귄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여자친구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모모이 모르고 있었고요. 모모이와 둘이 썸 탈 때도 사카이 옆에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초창기 때까지도 7월부터 모모이와 사카이 사귀었는데 8월 달에 이제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사카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중고차 장사를 시작하게 돼요. 모모이와도 거리가 좀 멀어진 건데 그럼에도 모모이는 일 끝나면 늘 그를 보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 사카이도 전 여자친구를 늦게 정리했잖아요. 사실 이때 그녀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모이는 더해요. 사카이와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대요. 이걸 친구들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모모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정리할 거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모른 척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사카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모모이 역시도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알게 될까봐 양다리 걸친 거 들킬까봐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종종 친구들한테 야, 나 너랑 있었다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거예요. 이걸 보아 또 추정할 수 있는 건 사카이가 이날 눈치를 챈 거지.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싸웠고 열받은 그가 그녀를 태우고 현장으로 와. 칼로 찌르고 모르겠다. 그냥 다 죽자. 불 지른 거 아닌가. 결론은 경찰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 지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 가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으려는 애가 바로 그날 친구들을 자기 공연에 초대해? 그렇게 싸우고 했다면서 같은 날 당일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스스로 그랬다면서 펜은 왜 깨끗해?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도 있었는데 그럼
집에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둘이 맨발로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죽으려고 이제 그가 모모이를 칼로 찌르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머리 깨고 피 철철 흘리면서 등유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야. 그럼 왜 차 안에 피가 없어?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 이게 경찰 판단이야? 이게 최선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타살 아닌가? 모모이 노조미는 유명한 성인 영화 배우였기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경찰 그냥 우야무야 극단적인 선택으로 넘겨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결시키려다가 조사를 더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카이 집 조사를 하면서 모르던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요. 어라, 사카이 돈을 빌렸었네. 차용증이 나온 거예요. 왜 빌렸지? 앞서 그랬잖아요. 중고차 사업 시작했다고. 그거 이제 사업 자본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용증 속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이 낯선 거예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누군지 모르는 이름 말고는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합니다. 그저 경찰이 차용증 속 필체와 비슷한 남자를 찾았어요. 바로 옆집 남자. 그런데 이 옆집 남자 결론은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이 돈을 빌려준 남자 누구지? 이 남자가 돈 달라고 독촉해도 이제 사카이가 안 주니까 열받아서 사카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옆에 모모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같이 죽인 거 아닌가? 결론은 돈 빌려준 남자 못 찾아요. 용의자로 오른 남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자주 가던 술집에 또 다른 손님이었어요. 직원 왈. 한날 자기 가게에 한 남성 손님이 사카이가 모모이와 사귄다는 걸 알고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사카이한테. 와, 당신 모모이랑 사겨요? 나 모모이 완전 팬인데. 나 진짜 팬이야. 모모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사카이 그냥 네네 그러시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점점 무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인 여자 배우랑 자면 밤에 장난 아니겠다. 나도 모모이랑 한번 잘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줘요. 아니, 어떤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술 기운까지 더해져가지고 술집 안에서 둘이 치고받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미친놈의 괴롭힘이. 이 술집 남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사카이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모모이랑 나랑 하룻밤 자게 자리 마련 안 해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엄청 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설마 이 극성 팬이 질투심에? 경찰은요, 이 남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알리바이가 정확히 확인이 됐대요. 와, 그럼 도대체 뭘까?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어도 뭘 모르는 저희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시신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도 경찰 무리하게 자꾸 극단적인 선택으로 덮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윗대가리 그 돈 많은 권력이 있는 누군가 압박을 할 때 경찰이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의문점이 많아도 그냥 대충 하고 덮으려는. 앞서 언급했지만 모모이는 이 성인 영화 업계에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영화 업계의 뒤를 봐주고 투자해주는 그런 통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현지 조직폭력배의 대부호들이라고 해요. 대부자들. 사카이와 교제하면서 모모이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성인 영화 배우가 아닌 그냥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돈이 되는 물건이거든. 이쪽 업계에서 그만두려는 그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인 영화 회사에서는 모모이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 그런데 모모이가 자꾸 거부하는 거지. 어긋나기 시작. 그러니까 뭔가 앙심을 품은 이 성인 배우 쪽에 누군가 둘을 죽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경찰이 무리해서라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결론은요, 가족들이 타살을 엄청 제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해도 경찰 타살로 수사 안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요. 이게요, 어느 정도 이상한 거냐면 1년 후 사카이 부모님이 사카이가 든 보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됐으니 못 준다. 그러니까 열불이 터지죠. 보험사를 상대로 사카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아니다. 타살 의혹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건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못 준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타살 의혹이 많다라고 하면서 돈 달라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한 거고, 결론은 이 소송 재판에서 타살로 보인다고 보험금 주라고 나와요. 재판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이 아니라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제 종결을 지은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윗대가리 중 누군가 권력자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개 이웃 남자가, 일개 술집 손님이 이렇게까지 할 힘이 없거든. 실제 소송에서 진 보험사가 사카이 가족들한테 3,500만 엔을 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을 때 제가 사카이 부모님 언급을 좀 했어요. 사카이 부모님이 우리 아들 죽음 억울하다, 이상하다, 재조사도 여러 번 요청했고 소송도 진행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모모이의 가족들 별다르게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직업이 이랬다 보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일본에선 많은 소녀들이 성인 영화가 제공하는 높은 급여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계에 굉장히 쉽게 발을 들인다고 하는데, 일을 몇 번 해보면 알게 된대요. 생각했던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그래서 소녀들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아니지. 특히 일본의 성인 영화 산업은 대규모의 암흑가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들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발을 들여놓은 여자들, 남자도 그렇고요, 꽤 상당수가 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 좀 많다고 하는데, 이 사건 결론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이 됐어요. 누가 봐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AV 여배우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